안녕하세요. 책의 좋은 부분을 엄선해서 읽어드리는 가볍게 책 읽기입니다. 오늘은 360조 대의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 소개해드릴게요. 일론 머스크는 전기자동차 테슬라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테슬라 말고도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이라는 우주선도 개발 중입니다. 머스크는 스타쉽을 이용해서 수백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켜 인류를 다행성 거주 생명체로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유년 시절 공상과학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봤다고 해요. 그 책에서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책 외에도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오늘은 그가 화성 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 낭독입니다. 좋은 부분을 쏙쏙 뽑아서 읽어드리는 가볍게 책 읽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월터 아이작슨 지음, 21세기 북스 출판. 화성 탐사의 이유. 여기서 잠깐 기술 스타트업 두 곳의 수장 자리에서 쫓겨난 전력이 있는 30살의 기업가가 화성에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 과연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휴가를 싫어하고 로켓과 공상과학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것 외에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을까? 당시 당황스러워하던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후 꾸준히 이어진 다양한 대화 자리에서 그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먼저 그는 기술 발전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고 두려웠다. 아예 멈출 수도 있었고 심지어 후퇴할 수도 있었다. 미국은 달에 갔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인가 우주 왕복선 임무가 중단되면서 그 분야의 발달도 멈춰버렸다. 우리 아이들에게 달에 간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그래서 그만두었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는 묻는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방법을 습득했지만 이후 그 지식은 사라졌다. 로마에 일어났던 일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수로와 여타의 경이로운 구조물을 건설했지만 암흑의 시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소실되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기술이 자동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는 몇 년 후 TED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술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에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동기는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이 취약한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인류 문명 및 의식의 보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다. 언젠가는 소행성 충돌이나 기후변화, 핵전쟁 등으로 인해 지구가 파괴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의 이름을 딴 페르미의 역설에 매료되었다. 페르미의 역설은 그가 우주의 외계 생명체에 대한 토론회에서 하지만 모두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 수학적으로는 다른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에 인간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섬세한 의식의 촛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의식의 유일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머스크는 말한다.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갈 수만 있다면 소행성에 충돌하거나 그 밖에 다른 재난으로 문명이 파괴될 수 있는 하나의 행성에 갇혀 있을 때보다 인간 의식의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3번째 동기는 보다 고무적이었다. 그것은 모험가 집안의 유산과 10대 시절 개척자 정신이 뿌리내린 나라로 이주하기로 마음먹은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인간의 탐험 정신이 응축된 곳입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이곳은 모험가들의 땅입니다. 그는 그런 정신을 미국에 되살려야 하며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화성 식민지 개척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화성에 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며 미국의 개척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나게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고무적인 일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꿈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것이 우리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머스크는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이 인류의 역사에서 중대한 진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단세포 생명체, 다세포 생명체, 식물과 동물의 분화, 바다에서 육지로 뻗어나간 생명체, 포유류, 의식 등 정말 커다란 이정표는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는 말한다. 이러한 규모로 보면 다음번 중요한 단계는 분명합니다. 생명체를 다행성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신기원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머스크의 능력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지만 약간의 불안함도 느껴진다. 레부친이 풍자적으로 말했듯이 일론의 가장 큰 능력 중 하나는 자신의 비전을 하늘이 내린 명령처럼 전달하는 능력이었다. 화성 오아시스. 머스크는 로켓 회사를 창업하려면 로키드와 보잉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공우주 기업들이 운집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다. 로켓 회사의 성공 확률은 상당히 낮았고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인재가 모여있는 남캘리포니아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확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는 남캘리포니아로 이사하는 이유를 저스틴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여기서 저스틴은 전부인입니다. 그래서 저스틴은 그가 로스앤젤레스에 넘쳐나는 셀럽들의 매력에 끌려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결혼 덕분에 그는 미국 시민권자가 될 자격을 얻었고 그래서 2002년 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람회장에서 열린 선서식에 참석해 3,500명의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시민권을 획득했다. 머스크는 로스앤젤레스 공항 근처의 한 호텔에서 로켓 엔지니어들과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직접 로켓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대중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더 많은 나사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돕는 자선 사업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의 첫 번째 계획은 화성에 쥐를 보내기 위한 소형 로켓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은 우주선에서 쥐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희비극적인 영상이나 얻고 말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건 확실히 좋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화성에 작은 온실을 보내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온실이 화성에 내려진 후 그 붉은 행성에서 자라는 녹색 식물의 사진이 전송된다면 대중의 관심과 흥미가 높아져 화성 탐사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질 거라는 생각이었다. 머스크는 이 아이디어에 화성 오아시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3천만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게는 그만한 돈이 있었다. 가장 큰 도전 과제는 화성에 온실을 보낼 수 있는 저렴한 로켓을 구하는 일이었다. 알아보니 로켓을 싸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머스크는 화성협회 관계자로부터 미국, 러시아 미사일 해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짐 캔트렐이라는 로켓 엔지니어에 대해 들었다. 아데오 레시와 함께 롱아일랜드 고속도로를 달리고 한 달 후 머스크는 캔트렐에게 전화를 걸었다. 캔트렐은 유타주에서 컨버터블의 뚜껑을 연 채 운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내용은 이안 머스크인가 뭔가라는 사람이 자신이 인터넷 백만장자인데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에스콰이어지에 밝힌 내용이다. 캔트렐이 집에 돌아와 다시 그에게 전화하자 머스크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나는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요? 캔트렐은 러시아 당국과의 거래 관계로 인해 비밀스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총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이 의문의 인물을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의 델타 항공 클럽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머스크는 레시와 함께 약속 장소에 나가 러시아에 가서 로켓이나 발사 슬롯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그들의 계획을 제시했다. 머스크는 오래된 미사일인 드네프르 로켓 2대를 구입하는 데 집중했다. 협상을 하면 할수록 가격은 더 높아졌다. 러시아인들과의 미팅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머스크가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중고 로켓을 이용해 화성에 시범용 온실을 설치하려 애쓰는 대신 훨씬 더 대담한 모험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대담한 모험으로 개인적으로 로켓을 제작해 인공위성과 인간을 궤도에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화성과 그 너머로 보내자는 계획이었다. 나는 화가 많이 났지만 원래 그런 식으로 화가 나면 문제를 다시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죠. 머스크는 러시아인들이 받아내려 했던 터무니없는 가격을 곱씹으면서 제1원리에 입각한 사고를 동원해 그 상황에 대한 기본 물리학을 파고들었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나갔다. 인류가 화성에 가려면 로켓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했다. 중고 로켓, 특히 러시아의 오래된 로켓에 의존해서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는 노트북을 꺼내 중형 로켓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와 비용을 세세히 나열하며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뒷자리에 앉은 캔트렐과 그리핀은 술을 주문하며 웃었다. 머스크는 말했다. 이런 로켓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캔트렐은 숫자를 살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헐, 내 책을 다 빌려가더니만 결국 이러려고 그랬군. 스페이스 X. 머스크가 자신의 로켓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하자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들이 취하기 마련인 행동에 나섰다. 끼어들어 말리기 시작한 것이다. 머스크의 말이다. 나는 인류가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이 되어 별들 사이를 누빌 수 있다는 희망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혁명적인 로켓을 창조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이 없었죠. 결국 머스크는 스페이스 X라는 자신의 로켓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머스크의 우주를 향한 모험은 화성 탐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비영리 활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거기에 자신의 커리어를 장식할 동기가 더해졌다. 그는 원대한 아이디어에 의해 추진되는 대담한 일을 할 터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수익성이 있기를 원했다. 그것은 곧 로켓들을 이용해 상업용 위성과 각국 정부의 공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의미했다. 2002년 5월 머스크는 영리법인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초기 프리젠테이션에서 머스크는 2003년 9월까지 첫 로켓을 발사하고 2010년까지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렇게 그는 페이팔에서 확립한 전통, 즉 자신의 무모한 개념을 완전히 미친 것에서 단지 매우 늦어지는 것으로 바꿔주는 비현실적인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전통을 이어나갔다. 머스크는 제작 중인 로켓의 이름을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의 이름을 따서 펠컨 1호로 지었다. 지금까지 21세기 북스에서 출간한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낭독해드렸어요. 기업을 일군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혹시 모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화성으로 이주를 구상하는 로켓을 개발 중이라는 점이 대단히 인상 깊었고 한편으론 무척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 성공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